영국 북서부에 위치한 대도시 리버풀의 어느 식당. 저기요. 혹시 여기 사장님 바뀌었나요? 전에는 이런 맛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식당 안에서 식사하던 유일한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식사 도중 클레임 아닌 클레임을 거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식당의 사장은 얼마 후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폐업하기 3일 전 한국의 식재료에 대해 알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리버풀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이모젠이라고 합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식당 운영이라는 가업을 물려받은 집안이라서 저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같아서는 정말이지 음식을 만들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재능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불경기다 전염병이다 뭐다 이유를 대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식당의 매출이 점점 낮아지고 경제적으로 운영이 힘들어지다 보니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죠. 심지어 최근에는 폐업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줄어드는 손님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이런 시기에 손님들도 클레임을 거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과 맛이 달라졌다. 여기는 왜 이 행하냐?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냐?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며 스트레스를 풀고 가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제 음식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부모님에게 받은 레시피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요리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내공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 폐업까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식당을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때만 해도 의욕적으로 부모님의 명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는데 폐업까지 고민하는 처지가 되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실 때는 회 손님이 많은 소문난 맛집이었거든요. 그렇게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 부모님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은퇴하시고 해외로 여행을 다니시다가 열차 사고를 당하셔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생전에 찍어놓은 비디오 영상들을 보곤 합니다. 영상 속에서의 부모님은 언제나 밝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 또한 힘을 내고 기운을 얻곤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의 부모님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었고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만약 저에게 그 일이 없었다면 부모님의 식당을 폐업하고 힘겹게 살아갔을 겁니다. 결국 저는 폐업을 결심했고 폐업을 신고하기 3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도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과거 생전의 부모님 영상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영상 중에서 그동안 잘 보지 않았던 식당에서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을 발견했고 시청했습니다. 영상 속의 부모님은 바쁘게 식당 일을 하고 있었고 당시 어렸던 저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님으로 보이는 한 동양인 가족도 보였죠. 그 영상을 보자 옛날 기억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셨던 음식들, 그리고 영상 속에 나온 동양인 가족 단골 손님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가 매번 따라왔었는데 그 아이는 어른들이 먹는 빨간 음식을 먹으며 매운데 맛있다며 혀를 내밀고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제 머리를 땡하고 스쳐 지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빨간 식재료, 그게 뭐였지?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실 때 단골 손님이나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마다 사용하셨던 그거. 저는 사막에 혼자 버려져 있다가 오아시스라도 찾은 사람처럼 온몸에 엔돌핀이 샘솟았습니다. 당시에 부모님은 해당 식자재가 구하기가 어려워 단골 손님에게만 사용하는 식자재라고 했는데 이것을 사용한 음식들은 모두 손님들의 극찬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가업인 이 식당을 폐업하려고 마음먹었던 저는 한 줄기 빛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폐업을 해버리고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던 저였지만 어쩌면 식당을 폐업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처럼 기쁜 것을 보면 저 또한 식당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기왕 그렇게 마음을 다잡기로 했으면 제대로 확실하게 해보자고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요리 실력이 부모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내심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단순하게 특정 식자재 하나만 가지고 식당을 다시 예전처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본질적으로는 저의 요리 실력도 같이 상승을 시켜줘야 하는 어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빨간 식자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리버풀에서도 유명한 알버트 독 시장을 찾았습니다. 영국에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식재료들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들이 존재합니다. 알버트 독 시장은 저의 부모님도 자주 찾았던 시장이어서 이곳을 제일 먼저 뒤지기 시작했죠. 19세기 중반부터 명맥을 이어온 이 시장은 그 역사답게 온갖 물건들이 다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식품부터 일반적인 식재료들까지 다양하게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이곳에 없는 식자재는 영국에서 구할 수가 없겠다 싶은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이곳을 둘러보던 저는 크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식자재의 이름도 모르고 오로지 식자재의 색깔이 빨간색이라는 것만 아는 상태로는 그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빨간 식자재를 있는 대로 다 보여달라고 한 후에 하나씩 먹어보는 것도 중노동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제가 그 식자재를 찾는 동안 미각이 마비될지도 모른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그 식자재가 식당의 폐업을 막아줄 희망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무리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제 선택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요리에 대한 소질도 식당을 운영하는 재능도 없었기에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내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요리에 대한 열정과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식당을 살리기 위한 열정만은 충만하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열정만 가지고 15일 정도 시장을 돌아다닌 결과 그 식자재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식자재는 한국의 고추장이라는 양념장이었습니다. 그냥 맛보면 살짝 매콤하고 짭조름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양념장이 다른 재료들과 요리에 첨가가 되고 어우러지면 그 감칠맛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죠. 아무리 맛없는 음식이라도 고추장만 넣으면 마법처럼 맛있어지는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요리하며 식당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요리에 대한 재능이 부족한 저도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대접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죠. 이때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임시 유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을 이용해 기존의 음식들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내가 자신하는 음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절대 식당 문을 열지 않으려고 스스로 다짐했죠. 워낙 요리에 재능이 없다 보니 다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저였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 먹었던 음식들에 대한 기억이 도움이 많이 되었죠. 최대한 그때의 느낌으로 맛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메뉴의 레시피에 고추장을 첨가하여 풍미를 더한 것도 있었고 아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회심의 메뉴들을 가지고 식당을 다시 오픈했습니다. 결과는 꽤 좋았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걸 알 수 있었고 손님들도 점점 더 늘어나는 게 보였죠. 하지만 과거의 영광을 찾기에는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너무 고추장이라는 식자재에만 매몰되어서 놓친 게 있나? 아니면 내 요리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걸까?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나에게 훌륭한 조언을 해주셨을 텐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쉽게 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예전보다 좋아진 식당 사정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매출도 조금씩이지만 늘고 있어서 사장인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노력하면 폐업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과거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그때의 영광은 누리지 못할지라도 제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만족하며 식당을 꾸려가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손님이 한바탕 몰아치고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때 평소에 보지 못했던 한 동양인 여성 손님이 들어왔죠. 어딘가 낯이 익은 이 손님은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앉았고 주문했습니다. 그녀가 주문한 요리는 고추장을 이용한 소스가 가미된 스테이크였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는지 맛있게 먹던 그녀는 사장인 저를 찾았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시죠? 요리 너무 잘 먹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이 식당을 종종 왔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저 혼자 오게 됐네요. 그런데 고추장 소스가 어릴 때 먹어본 그때보다는 살짝 감칠맛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영국에서 구매하신 고추장으로 만드시나 봐요. 영국에도 요즘에는 다양하고 맛있는 고추장이 많지만 한국만큼 다양하지는 않아요. 필요하시면 고추장 구매처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식당을 돌아다니며 영업하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컷 음식을 맛있게 먹고는 식자재 판매처를 알려준다고 하니 말입니다. 속는 셈치고 연락처는 받아놨지만
한동안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자의 말이 신경이 쓰였고 왠지 처음 식당을 들어올 때부터 낯이 익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식당 영업을 하루 쉬는 날 집에서 비디오를 꺼내 보다가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그 여성은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의 가게에 자주 오던 한국인 가족의 일행이었습니다. 단순히 영업을 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 여성에게 받은 고추장 판매처에 연락하여 샘플을 구매했습니다. 그 이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심지어 부모님이 운영하실 때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식당 내부는 손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그리고 종종 외부에서 대기줄까지 있는 날들도 많아졌습니다. 고추장에 대한 정보를 준 한국 여성 덕분에 뭔가 허전했던 레시피의 빈 곳을 메울 수 있었고, 그 결과 식당은 대박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국 여성은 우리 식당을 종종 방문했고 저와는 개인적으로도 만나며 절친이 되었죠.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어렴풋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추억 때문에 우리 식당을 찾아다녔던 거라고 했죠.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튜브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식당을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가 한국인과 한국의 식자재 덕분에 폐업의 위기는 물론 오히려 대박까지 터트린 영국인 이모젠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